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함께 볼 내용은 읽기에 같은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같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문장을 찾으세요 라는 문제이죠. 같은 내용 고르기의 문제는 32번부터 34번까지의 문제이고요. 다음을 읽고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2점으로 총 6점의 문제들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기만 보거나 위의 내용만을 먼저 읽게 될 경우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자, 우리는 한 문장씩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1번, 2번, 3번, 4번의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고 어떻게 같은 문장을 골라내는지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최근 감염 우울증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는 우울한 감정이 표출되지 못해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의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감염 우울증은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문화권에서 많이 나타난다. 자기 감정 표현에 솔직한 편인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한국, 일본 등 동양 국가에서 이런 환자가 더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직업상 본래 솔직한 감정을 숨기고 포장해야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특히 감염 우울증에 취약한 계층으로 주목받고 있다. 1번, 한국인은 솔직한 편이라 감염 우울증에 잘 걸리지 않는다. 2번, 감염 우울증은 시간이 지나면 두통, 소화불량 등을 유발한다. 3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감염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4번, 감염 우울증은 우울한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답은 3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감염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입니다. 자, 우리가 위의 내용을 통해서 아래의 답을 찾아야 하는데요. 자, 그럼 풀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풀이에서 첫 번째 문장인 최근 감염 우울증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는 우울한 감정이 표출되지 못해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의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죠. 자, 이 말의 뜻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감염 우울증은 우울한 감정을 표현해내지 못해서 두통이나 소화불량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감염 우울증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소화불량이나 또는 두통의 증상으로 우리가 표시되는 것을 감염 우울증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감염 우울증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인 감염 우울증은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문화권에서 많이 나타난다. 자, 이 말을 쉽게 바꾸면요. 감염 우울증은 감정을 숨기는, 감정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문화권, 즉 나라에서 많이 발생한다, 많이 일어난다 라는 뜻이죠. 자, 세 번째 문장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자기 감정 표현에 솔직한 편인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한국, 일본 등 동양 국가에서 이런 환자가 더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자, 자기 감정에 솔직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감염 우울증이 적지만 한국, 일본 등의 동양 국가에서는 감염 우울증에 걸리는 환자들이 많다.
즉 한국과 일본 등의 동양 국가에서는 가면 우울증이 많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인 네 번째 문장에서는요. 직업상 본래 솔직한 감정을 숨기고 포장해야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특히 가면 우울증에 취약한 계층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 직업 중에서도 솔직한 감정을 숨기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포장해야 하는 보통 서비스업,服务, 그쵸?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특히 가면 우울증에 약한 계층이다. 즉, 약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가면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위에 네 문장이 있었는데 그 네 문장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파악해 봤고요. 자, 그럼 답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위에서 제시한 문장이 있다면 답이 될 거고요. 없다면 또는 잘못 제시하고 있다면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1번. 한국인은 솔직한 편이라 가면 우울증에 잘 걸리지 않는다. 자, 이 말은 틀린 말이 되죠? 네, 위에서 아까 한국과 일본 등의 동양 국가는 서양 국가에 비해서 가면 우울증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틀렸고요. 자, 2번에 보시면 가면 우울증은 시간이 지나면 두통, 소화불량 등을 유발한다. 자, 아까 위에서 두통과 소화불량이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자, 위에서 제시한 문장은 가면 우울증이란 우울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두통이나 소화불량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했지 시간이 지나면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을 유발한다 라고는 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3번에 보시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네, 자, 아까 위에 문장에서 직업상 본래 솔직한 감정을 숨기고 포장해야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특히 가면 우울증에 취약한 계층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해서 네,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가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라는 문장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문제가 없이 위의 문장과 일치하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럼 4번에 보시면요. 가면 우울증은 우울한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 말이 틀렸죠? 네, 왜냐하면 가면 우울증이란 하고 아까 정의를 말했었고요. 그 정의는 우울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건 맞지만 네, 그것으로 인해서 두통이나 소화불량을 나타내는 증상이 있어야만 우리는 가면 우울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을 잘 드러내다라는 말이 맞지만 뒤에 소화불량과 두통을 동반하는 네, 이런 증상은 말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 3번이 되겠습니다. 위에 나오는 단어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출되다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표출되다라는 단어는 表现出来라는 뜻으로 네, 속에 있던 것이 겉으로 드러나다, 나타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또 드러나다의 네, 동작 동사인 드러내다, 사동사가 되겠죠. 표출되다의 사동사인 표출하다, 그리고 나타내다 이 세 개가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네, 드러내다, 표출하다, 나타내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꺼려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자, 꺼려하다라는 동사는 무섭거나 싫어서 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싫어할 때 어떤 음식을 꺼려하다 이렇게 하면 네, 그것을 싫어해서
피하고 싶어 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어디에 취약하다라는 뜻은요, 어떤 방면에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면 우울증에 취약하다라는 뜻은 가면 우울증에 약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뭐뭐로 주목받다. 자, 우리 주목받다라는 동사 여러 번 제시되고 있죠? 네, 뭐뭐로 주목받다라는 뜻은 관심을 받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단어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이 출연하기 이전 조선의학계는 항약집성방으로 종합된 국내의학과 명나라를 통해 들어온 중국의학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다. 허준은 다양한 학설과 조선의 의학적 전통을 예리한 통찰력으로 엮어 통합적 의학 체계를 만들었다. 이로써 조선 의학계의 혼란이 정돈되었다. 동의보감은 국내에서 출간된 이후 곧 일본과 중국에 전해져 그곳에서 널리 읽혔다. 1번 동의보감은 국내외 의학을 통합한 의학서이다. 2번 동의보감은 명나라 의학의 영향을 받아 완성되었다. 3번 동의보감이 쓰이기 전 조선에서는 중국 의학을 배격하였다. 4번 동의보감의 다양한 학설은 일본과 중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답은 1번 동의보감은 국내외 의학을 통합한 의학서이다 입니다. 왜 답이 1번이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에서는 문장이 총 3개의 문장이 있죠? 자, 이 3개의 문장 우리 함께 살펴본 후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인 허준의 동의보감이 출연하기 이전 조선의학계는 항약집성방으로 종합된 국내의학과 명나라를 통해 들어온 중국의학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다. 자, 이 말을 보면 동의보감이 나오기 전에 조선의 의학계에는 국내의 의학과 명나라, 즉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의학이 함께 어지럽게 섞여 있었다. 즉 혼란스러웠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은요. 허준은 다양한 학설과 조선의 의학적 전통을 예리한 통찰력으로 엮어 통합적 의학 체계를 만들었다. 자, 허준은 여러 가지의 학설 그리고 조선의 전통을 아주 예리하게 정확하게 본 후에 그것을 통합적으로 의학 체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들어온 것과 국내에 있었던 것들, 즉 외국에서 들어온 것과 국내에 있었던 이 모든 것을 함께해서 하나의 통합의학 체계를 만들었다. 즉 허준은 학설과 의학적 전통을 함께 써서 통합의학 체계를 만들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문장은 이로써 조선의학계의 혼란이 정돈되었다. 동의보감은 국내에서 출간된 이후 곧 일본과 중국에 전해져 그곳에서 널리 읽혔다. 자, 이것을 통해서 허준이 통합적 체제를 만든 것을 통해서 한국의 의학은 이미 정돈이 되었고요. 또 동의보감은 출간된 이후에 일본과 중국에서도 많이 읽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래에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의 동의보감은 국내외 의학을 통합한 의학서이다. 자, 아까 위에 문장에서 허준은 다양한 학설과 조선의 의학적 전통을 예리한 통찰력으로 엮어 통합적 의학 체계를 만들었다. 그렇죠. 아까 국내외,
그저 명나라에서 들어온 것과 우리나라의 것들을 모두 다 학설과 전통을 함께해서 만든 통합적 의학 체계가 동의보감이다라고 말했었죠. 네, 허준은 학설과 의학적 전통을 함께 써서 통합의학 체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통합적 의학 체제가 통합한 의학서인 동의보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위의 문장과 일치하는 문장이 될 것이고요. 자, 2번에 동의보감은 명나라 의학의 영향을 받아 완성되었다. 자, 이런 말을 위해서 찾아볼 수가 없고요. 또 허준은 다양한 학설과 조선의 의학적 전통을 엮어서라고 했기 때문에 명나라 의학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말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장과는 일치하지 않는 문장이 되겠죠? 자, 3번 문장을 보면요. 동의보감이 쓰이기 전 조선에서는 중국 의학을 배격하였다. 자, 허준의 동의보감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조선에서는 국내 의학과 또 명나라 의학을 함께 사용했었기 때문에 배격하다, 발치한 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위의 문장과는 일치하지 않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동의보감의 다양한 학설은 일본과 중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자, 답을 4번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자, 일본과 중국이라는 단어는 위에서 나왔지만 자, 많은 영향을 미쳤다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되지가 않고요. 자, 많이 읽었다. 사람들이 많이 읽었다라는 말은 있지만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 영향을 주었다라는 말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중국과 일본이라는 단어만 보시고 여러분 답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뒤에 끝까지 네, 영향을 미쳤다 이 말이 있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은 네, 위에서 일치하는 문장이 없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위에서 나왔던 단어 함께 살펴보면은요. 어지럽게 섞여 있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어지럽게 섞여 있다라는 뜻은 혼란이라는 뜻으로 혼란스럽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예리하다라는 뜻은 네, 빠르고 정확하다. 그러니까 아까 예리한 통찰력이라는 뜻은 네, 빠르고 정확하게 사물을 보는 능력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통찰력은 사물을 정확히 보는 능력이고요. 자, 정돈되다라는 단어도 고급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네, 정돈되다는 정리되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간되다는요, 출판되어서 나오다라는 뜻으로 보통은 책이나 신문, 잡지 이런 곳에 많이 쓰죠. 그래서 보통 서적이 출간되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이게 되겠습니다. 네, 출판되어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장수 지역으로 구례, 곡성, 순창, 담양이 선정되었다. 인구 10만 명당 100살 이상 노인의 수는 순창이 29명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곡성, 담양, 구례가 뒤를 이었다. 4개 구는 지형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고립된 마을이 많다. 따라서 이들 지역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곳의 장수 요인을 기후나 지형의 특성에서 찾기보다는 강한 공동체 문화에서 찾는다. 1번, 이들 지역 중에서 순창의 노인 인구가 가장 많다. 2번, 이들 지역 마을에는 서로 돕고 사는 문화가 남아있다. 3번, 이들 지역 마을에는 의지할 가족이 없는 노인들이 많다. 4번, 이들 지역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과
활발하게 왕래한다. 답은 2번. 이들 지역 마을에는 서로 돕고 사는 문화가 남아있다입니다. 자, 우리 역시 위의 문장에 따라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자, 총 5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한국의 대표적인 장수 지역으로 구례, 곡성, 순창, 담양이 선정되었다라는 말은 구례, 곡성, 순창, 담양은 한국에서 대표적인 장수 지역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장수라는 말은 알고 계시죠? 네, 오래 살다, 장수라는 뜻이 장수라는 단어의 뜻이죠.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인구 10만 명당 100살 이상 노인의 수는 순창이 29명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곡성, 담양, 구례가 뒤를 이었다. 자, 인구 10만 명당 100살 이상 노인의 수, 그쵸? 100살 이상의 노인은 순창이 가장 높았고 곡성이 2위, 담양이 3위, 구례가 4위였다라는 뜻이죠. 네, 100살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순창이 1위고요. 곡성이 2위, 담양이 3위, 구례가 4위의 순서였다라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면 4개구는 지형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고립된 마을이 많다라고 했죠. 자, 고립되다는 거기에 갇혀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창, 곡성, 담양, 구례는 산이 주위에 많아서 그 안에 갇혀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들 지역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을 주민과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왔다. 자, 왜냐하면 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4개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단결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4개 지역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해결했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전문가들은 이곳의 장수 요인을 기후나 지형의 특성에서 찾기보다는 강한 공동체 문화에서 찾는다. 즉,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장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어떤 날씨나 또는 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함께 해결하고 함께 단결하는 아주 강한 공동체 문화에서 장수의 비결이 있었다. 즉, 전문가들은 장수의 이유가 강한 공동체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잘 단결하는 그런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에 이들 지역 중에서 순창의 노인 인구가 가장 많다. 자, 언뜻 보면 이게 답인 것 같죠? 왜냐면 아까 순창이 1위라고 했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자세히 문장을 살펴보면요. 인구 10만 명당 100살 이상 노인의 수, 그쵸? 노인의 인구가 많다라는 게 아니라 인구 10만 명당 100살 이상의 노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 순창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노인 인구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문장입니다. 자, 2번 보시면요. 이들 지역 마을에는 서로 돕고 사는 문화가 남아있다. 아까 우리 문장에서 이들 지역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왔다. 즉, 서로 돕고 단결하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사는 문화가 남아있다. 단결하고 서로 돕는다라는 뜻으로
일치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이들 지역 마을에는 의지할 가족이 없는 노인들이 많다. 자, 이런 말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네, 가족에 대한 말 제시된 적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일치하는 문장이 아니고요. 자, 4번에 이들 지역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과 활발하게 왕래한다. 4개 군의 지형으로 산으로 둘러싸여서 고립된 마을이 많다. 즉 갇혀서 있는 마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과는 교류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4번도 일치하지 않는 문장이 되겠고요. 자, 일치하는 문장은요. 네, 2번. 이들 지역 마을에는 서로 돕고 사는 문화가 남아있다가 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위에 단어 좀 살펴보시면요. 자, 선정되다 이런 단어 중요하죠? 네, 선정되다는 뽑히다 라는 뜻이고요. 힘을 모으다, 자, 지금까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힘을 모으다는 합심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조사에서, 네, 조사 내용을 설명하게 될 때 이런 문장의 형태가 자주 나오는데요. 자, 뭐뭐가 최고를 기록했고, 뭐뭐가 뒤를 이었다라고 해서, 네, 이런 문장의 형태는 조사의 결과를 발표할 때 쓰는 문장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네, 뜻은 뭐뭐가 1위 있고, 뭐뭐가 그 다음이다. 즉, 2위, 3위, 4위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한국 최초의 국외단인 동춘 서커스단이 다음 달 공연을 끝으로 84년의 역사를 마감한다. 동춘 서커스단은 1925년 박동수 선생에 의해 창단된 이래 허진랑 등 유명한 연예인을 다수 배출하며 인기를 누렸었다. 하지만 1980년대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관객이 급감해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지방 축제를 돌며 재기를 노렸지만 신종 인플루엔자의 여파로 축제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경영난이 심각해졌고 결국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번 동춘 서커스단은 박동수와 허장강에 의해 창단되었다. 2번 동춘 서커스단은 1980년대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3번 동춘 서커스단은 경영난으로 마지막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됐다. 4번 동춘 서커스단은 지방 축제를 다니며 다시 일어서려 노력했다. 답은 4번 동춘 서커스단은 지방 축제를 다니며 다시 일어서려 노력했다입니다. 자, 우리 역시 문장을 간단하게 봐야 되겠죠? 자, 문장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한국 최초의 국외단인 동춘 서커스단이 다음 달 공연을 끝으로 84년의 역사를 마감한다. 자, 이 뜻을 쉽게 표현하면 한국 최초의 국외단인 동춘 서커스단은 다음 달 공연까지 하면 총 84년 동안 공개를 했다. 네, 이 동춘 서커스단은 84년 동안 공개를 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동춘 서커스단은 1925년 박동수 선생에 의해 창단된 이래 허상강 등 유명한 연예인을 다수 배출하며 인기를 누렸었다. 자, 다시 말하면 동춘 서커스단은 1925년 박동수에 의해서 창단되었고요. 많은 연예인을 배출해서 인기를 얻었다라는
라는 뜻이 듭니다. 자, 창단한 사람은 박동수 한 사람이죠. 자, 세 번째 문장 보시면요. 하지만 1980년대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관객이 급감해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자, 1980년대부터 텔레비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관객들이 없어져서, 관객들이 줄어들어서 쇠락의 길을, 즉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지만 1980년대에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다음 문장 보시면요. 이후 지방축제를 돌며 재기를 노렸지만 신종 인플루엔자의 여파로 축제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경영난이 심각해졌고 결국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자, 이 이후에 1980년대 이후에 지방의 파티 같은 곳을 돌면서 다시 성공하려고,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을 했지만, 자, 어떤 것의 영향으로, 앞에 신종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축제가 다 취소되면서 이 서커스 단의 경영난, 돈이 없어졌고 그것 때문에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시 말하면요. 지방축제를 다니면서 다시 인기를 얻으려고 했지만 경영난으로 인해서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은 동춘 서커스단이 다음 달에 마지막 공연이 됐고요. 총 84년 동안 공연을 했다. 자, 이 동춘 서커스단은 박동수에 의해서 창단되었고 아주 많은 인기가 있었지만 1980년대 텔레비전이 생겨나면서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지방 축제를 다니면서 다시 성공을 하고 싶었지만 경영난으로 인해서 이제 그만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춘 서커스단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그럼 1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번, 동춘 서커스단은 박동수와 허정강에 의해 창단되었다. 자, 아까 위의 문장에서 동춘 서커스단은 박동수 선생에 의해 창단됐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정강은 창단 멤버가 아니었죠. 창단한 사람은 박동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일치하는 문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동춘 서커스단은 1980년대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자, 아까 위의 문장에서 1980년대에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관객이 없어져서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다시 말해, 하지만 1980년대에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문장으로 역시 일치하지 않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장 보시면요. 동춘 서커스단은 경영난으로 마지막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됐다. 자, 아까 위의 문장에서는 한국 최초의 곡이단인 동춘 서커스단은 다음 달 공연을 끝으로 했으니까 마지막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장 보시면요. 동춘 서커스단은 지방 축제를 다니며 다시 일어서려 노력했다. 자, 이후 지방 축제를 돌며 재기를 노렸다라는 문장 있었죠? 뜻은 축제를 다니면서 다시 인기를 얻으려고 했다, 다시 일어서려고 했다라는 뜻으로 위의 문장과 일치하는 문장이 되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나왔던 단어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마감하다라는 동사, 끝내다라는 뜻이고요. 창단되다라는 뜻은 처음으로 만들다. 그래서 아까 누구누구가 창단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누구가 처음으로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인재를 배출하다라는 뜻.
인재와 함께 배출하다는요. 인재나 인물을 계속 나오게 하다, 잇따라 나오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기를 누리다 자주 나오는 단어죠. 뜻은 인기를 얻다라는 뜻이고요. 자, 재기하다라는 뜻은요. 실패했는데 다시 성공하기 위해서 일어서다, 일어나다라는 뜻으로 재기라는 단어를 쓰고요. 자, 그리고 여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아까 신종 인플루엔자의 여파로라고 했죠. 자, 어떤 일이 끝났지만 그 끝난 뒤에 남아서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때 우리는 뭐뭐 여파, 즉 예를 들어서 폭설이 많이 내린 후에 교통이 마비되죠. 그러니까 폭설의 여파로 교통이 마비됩니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비누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건이지만 그것의 기원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인류가 짐승을 익혀먹던 시기에 고기의 기름이 나무째에 떨어진 것이 비누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그 후 기름과 나무째가 섞여 응고된 이 고체 덩어리가 찌든 때를 분해한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비누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1번. 초기 비누는 액체 형태를 띠고 있었다. 2번. 인류는 수많은 시도 끝에 비누 제조에 성공했다. 3번. 인류 최초의 비누는 나무째와 기름이 재료였다. 4번. 오염된 부분의 기름을 떨어뜨려 때를 제거했다. 답은 3번. 인류 최초의 비누는 나무째와 기름이 재료였다 입니다. 자, 풀이를 함께 보시면요. 역시 문장의 내용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자, 간단하게 보시면 비누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건이지만 그것의 기원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자, 비누의 기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뜻이죠. 네, 비누의 기원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 인류가 짐승을 익혀먹던 시기에 고기의 기름이 나무째에 떨어진 것이 비누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자, 이 뜻은요. 사람들이 처음으로 짐승을 불에다가 익혀먹던, 자, 익혀먹던 그 시대의 고기, 그쵸, 기름이 나무에 떨어진 것이 비누의 시초였다, 시작이었다. 즉, 비누의 시작은, 시초는 고기의 기름이 나무째에 떨어진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보시면요. 그 후 기름과 나무째가 섞여 응고된 이 고체 덩어리가 찌든 때를 분해한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비누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자, 그 후에 이 기름과 나무째가 함께 그쵸, 섞여서 응고되다는 굳다라는 뜻입니다. 굳은 이 고체의 물건이 이 찌든 때 오래된 그 더러운 것들을 없애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것을 비누로 사용했다라는 뜻인데요. 자, 다시 말해서 기름과 나무째가 응고된 것이, 굳은 것이 그 더러운 것들을 분해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비누로 사용했다입니다. 자, 그럼 다음 아래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에 초기 비누는 액체 형태를 띠고 있었다. 자, 이 말이 있었나요? 네, 액체 형태라는 말은 없었죠. 자, 어느 문장에서 알 수가 있냐면 그 후 기름과 나무째가 섞여 응고되다는 딱딱하게 굳다라는 뜻입니다. 자, 응고된 이 고체, 액체가 딱딱하게 변하면 고체가 되죠. 이 고체가 찌든 때를 분해한다. 즉, 초기의 비누는 액체가 아니라 고체였다라는 걸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인류는 수많은 시도 끝에 비누 제조에 성공했다. 자, 아주 많은 시도를 했다. 아주 많이 노력을 했었다. 뭐 이런 말은 나와 있지가 않죠. 이번의 문장은 제시되지 않은 문장이기 때문에 일치되는 문장이 될 수가 없고요. 3번 보시면 인류의 최초의 비누는 맘무채와 기름이 재료였다. 자, 아까 우리 위에 문장에서 고기의 기름이 나무채에 떨어진 것이 비누의 시초가 되었다. 즉 비누의 시초는 고기의 기름과 그 기름이 나무채에 떨어진 것이다. 네, 비누의 재료는 나무채와 기름이 되었다. 맞겠죠? 네, 3번은 위의 문장과 일치하는 문장이 되어서 답이 될 수가 있고요. 자, 4번에 보시면 오염된 부분에 기름을 떨어뜨려 때를 제거했다. 자, 이런 말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치하는 문장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위에서 나왔던 단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짐승이라는 단어는 동물을 뜻하는 말이고요. 시초라는 뜻은 처음으로 시작된 시기, 어떤 것이 처음으로 시작된 시간을 우리 시초라고 말하죠. 자, 응고되다라는 뜻은요, 액체가 고체로 되다. 다시 말해서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 응고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찌든 때라는 단어는요, 오래돼서 더러워진 것을 우리 찌든 때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분해하다라는 뜻은요, 펀지라는 뜻으로 나누어지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아직 그 개념이 생소하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와 있는 분야이다. 일부 발빠른 기업에서는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오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무시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한다. 바이오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가 자동차 산업이나 정보통신 산업 못지않게 크기 때문이다. 특히 미생물을 이용한 유전자 산업의 시장성이 크다. 1번, 정부에서는 바이오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2번, 바이오 산업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미개척지나 다름없다. 3번, 바이오 산업은 그 개념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4번, 바이오 산업은 실용화할 수 있는 분야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답은 2번, 바이오 산업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미개척지나 다름없다입니다. 자, 문장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바이오 산업은 아직 그 개념이 생소하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와 있는 분야이다. 자, 쉽게 말해서 우리는 아직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자, 바이오 산업은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분야이다.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일부 발빠른 기업에서는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자, 일부의 아주 빠른 기업에서는 이것을 바이오 산업을 잘 본 기업에서는 자,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돈을 많이 넣고 있다. 즉, 일부 기업은 바이오 산업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전문가들은 바이오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무시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어서 불확실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크게 발생할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를 크게 나타낼 거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전문가들은 바이오 산업이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경제적인 효과는 아주 클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다음 문장 보시면요. 바이오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가 자동차 산업이나 정보 통신 산업 못지않게 크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경제 효과가 클 것이다 라고 위에 말했는데 그 이유는 바이오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그 규모가 아주 크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동차 산업이나 정보통신 산업 못지않게, 즉 이것 두 개의 산업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게 아주 크다. 즉 세계 시장에서 바이오 산업의 규모는 아주 크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장 살펴보시면 특히 미생물을 이용한 유전자 산업의 시장이 크다. 자, 이 바이오 산업 중에서도 특히 이 미생물을 이용한 유전자는 지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유전자 그 산업의 시장이 크다. 특히 유전자 산업의 시장이 크다라는 뜻으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아래에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정부에서는 바이오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자, 정부에서 투자한다가 아니라 일부 발빠른 기업에서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고 있다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되어야 하고요. 답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바이오 산업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미개척지나 다름없다. 자, 여기서 미개척지라는 뜻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이 개발시키거나 많이 어떤 것을 투자하지 않은 땅을 미개척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바이오 산업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 경제적으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개척지이지만 그 경제력은 아주 크다라는 뜻으로 위에 있는 문장과 일치하는 문장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3번 문장 살펴보시면요. 바이오 산업은 그 개념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자, 바이오 산업은 아직 그 개념이 정립되어 있다가 아니라 생소하다. 즉, 우리는 아직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라는 뜻이죠. 그 개념은 만들어져 있지만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소하다, 즉 잘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정립되다라는 말과 생소하다라는 말은 같은 뜻이 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고요. 4번에 바이오 산업은 실용화할 수 있는 분야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자, 아닙니다. 그쵸? 바이오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그 규모가 아주 크고요. 네. 그렇게 크기 때문에 실용할 수 있는 분야도 아주 넓겠죠. 그러니까 일치하는 문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나왔던 단어 살펴보시면요. 바이오 산업, 생명공학을 이용해서 새로운 생물종을 개발하는 산업입니다. 자, 그리고 생소하다라는 뜻은 처음 보거나 처음 듣는 것이어서 별로 익숙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약간 모션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미래를 내다보다 이런 거 중요하죠? 네, 미래를 내다보다는 예측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못지않게, 자, 토픽 고급에서 아주 잘 나오는 형태죠. 자, 뭐뭐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우리 같은 내용을 고르는 문제는요,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이 일치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의미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의 의미를 모른다면 아래에서도 답을 찾기가 비교적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씩을 먼저 간단하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아래 1, 2, 3, 4번에 가서 그 위에서 표시하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의미상에서 일치하는 것들을 골라내시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확도가 조금 더 정확해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배운 것들, 특히 단어들 다시 한번 주의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